자, 이제 그 다음 순서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오늘 너무너무 많은 분들이 기대하셨습니다. 그죠? 우리 방중아 리더님 말씀을 들으려고 많은 분들이 기대하셨는데요. 요즘에 사업하시느라 많이 또 바쁘시고 종횡무진 열심히 또 사업을 매진하시는 모습들 제가 인스타에서 많이 보고 참 멋지시다라는 생각을 더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시너스 리더님들만을 위한 특별한 강의로 준비하셨거든요. 도전, 역경, 그리고 보상 이라는 강의를 해주실 겁니다. 여러분, 1시간 동안 강의 진행될 거니까요. 여러분, 많은 또 이야기 속에서 우리 사업의 성장을 위한 많은 어떤 도움되는 메시지들 꼭 잘 기록하시고 여러분 걸로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우리 있는 자리에서 큰 박수로 방중아 리더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더님 나와주세요. 네, 어려운 시간이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시너스 리더님들, 수석 다이아몬드 반주와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두 대를 준비를 하다 보니까 조금 시스템 에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너무 긴장되는 시간인데요. 와, 제가 너무 놀랐던 게 7시 40분에 입장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입장을 했는데 와, 숫자 올라가는 그게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래서 10분 만에 1000명이 차는 걸 보고 더욱더 부담이 커지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또 뜨거운 동기부여가 저도 함께 되었고 이렇게 열성적이신 분들이 또 많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제가 어떻게 생겼는지는 아이패드로 찍으면 좀 더 잘 나오는데 오늘 제가 너무 많은 긴장을 했나 봐요. 왜 긴장을 했냐면 사실 저도 강의를 많이 해봤지만 장희선 리더님께서 그 주제를 정확하게 주시더라고요. 제가 이런 강의가 너무 오랜만이었어요. 뭔가 주제를 가지고. 그래서 있던 걸 모든 걸 다 뒤집고 약 한 2주간 모든 걸 새롭게 이렇게 만들다 보니까 오늘 강의가 조금 길어지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저기 강의를 들으시면서 바쁘신 분들은 또 조금 주무시고 이렇게 하시고 또 이제 강의가 계속 지속은 되겠지만 아이들 등원도 시키고 하고 오셔도 아마 계속 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조금 길어질 강의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어쨌든 엄청 많은 애를 썼으니 어여쁘게 좀 봐주시고요. 오늘 여러분들을 위한 강의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 도전, 역경, 그리고 멋진 보상이라는 주제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보려고 합니다. 제가 제 삶의 새로운 플랜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아메이라는 것도 사실 저에게 있어서는 새로운 플랜이 맞죠. 근데 아메이 안에서 전 개인적으로 새로운 결정을 할 때 진정한 새로운 플랜이라는 게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요즘 제 근황을 말씀드리면 남자들에게는 사실 장난감이 자동차잖아요. 제가 서울과 창원을 오가는 일들이 자주 생기다 보니까 와, 이 운전 피로도가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좀 한 1년 정도 대기를 했다가 차량을 하나 구입을 하게 되었었는데 야, 여러분 진짜 저도 사실 이렇게 경험해 보기 전까지는 몰랐는데요. 어마무시함이 있더라고요. 제가 잠시만 설명을 드릴게요. 물론 이미 하고 계시는 분들 많을 줄로 압니다만 야, 야, 저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처음에. 저렇게 알아서 계속. 물론 요즘 자동차들도 어느 정도는 다 되죠, 그죠? 근데 이건, 와, 재수만 좀 좋으면 제가 목적지 어느 정도 도착할 때까지도 거의 터치를 안 해도 될 정도로 안정감이 있더라고요. 어쨌든 제가 이렇게, 자주 다니다 보니까 아무래도, 비즈니스에 맞춤화된, 어, 자동차도 비즈니스 맞춤화, 우리 가족들도 아이들도 비즈니스 맞춤화. 아메이가 제 삶의 정말 일부분이었는데요. 이제는 제 삶의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하면 좀 더 아메이를 재밌게 행복하게 해볼까로 모든 것들이 맞춰져 나가고 있는 거 아닐까. 이게 그만큼 처음에는 여러 가지 외부적인 것들이 꿈이었다면 시간이 지날수록 아메이 내적인 것, 아메이 안에서의 꿈들이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물론 핀에 대한 꿈도 있겠지만 아메이 비즈니스를 더 잘하고 싶다라는 꿈도 생기고요. 좀 더 많은 파트너들을 더 잘 도와주고 싶다라는 꿈도 생기고요. 어떤 아메이적인 능력을 더 성장시키고 싶다는 꿈도 생기고요. 정말 아메이 안에서의 꿈들이 훨씬 더 많이 커지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처음부터 이렇게
아메이를 하겠다고 이렇게 태어난 것도 아니고, 또 그리고 아메이를 처음부터 결정하고 진로를 했었던 것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사진은 제가 간단하게 제 소개를 조금 올리려고 준비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로 여기 있는 게 이제 저랑 제 여동생인데요. 저는 평범한 가정에서 뭐 일남 일녀 그중에 장남으로 태어났고요. 제가 한 번씩 소개해드리지만 제가 실수로 괜찮은 성적을 몇 번 받는 바람에 저희 집에서 제 공부에 대한 기대치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어치버스데이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 부모님이 그런 저를 놓고 서울대를 꿈꾸게 하려고 서울대 투어, 연세대 투어, 고려대 투어까지 이렇게 보내주시기도 했죠. 그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제가 부모님이 너무나 원했었던 그런 학교에 가지 못하고 한 번도 보여주지 않은 학교에 가게 되었었거든요. 그 당시에 저희 부모님들은 자영업을 하고 계셨고요. 그 자영업을 하고 계신 저희 부모님에게 제 친구 부모님, 아까 전 이 사진에서 보셨던 이분들입니다. 이 두 분이 제 친구 부모님이신데요. 이 두 분이 택시를 타고 오셔서 우리 2년에서 5년 정도 슈퍼를 바꿨으면 매달 매달 1,000만 원이 벌어지는 그런 일이 있다라는 한마디를 남기십니다. 그리고 교육장에 초대를 하셨고요. 그 교육장에 초대된 저희 부모님이 아메이 비즈니스를 결정하시게 됩니다. 저는 이 사진을 참 좋아하는 게 이 사진에 여기는 저희 부모님 두 분이시고요. 또 여기는 저죠. 이 사진에 수석 다이아몬드가 3조가 되었어요. 너무 저한테는 의미가 있는 사진이죠. 제 친구 부모님, 저희 부모님, 그리고 저까지. 그렇게 해서 택시 타고 갔던 아메이에서 결단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집은 차가 없었거든요. 제 친구 아버지 택시 기사셨기 때문에 그 택시에 네 분이 같이 타고 강의장을 갔기 때문에 어차피 빨리 나가봤자 먼저 돌아올 수 없는 상황이라 끝까지 좋은 마음으로 들어줬던 게 기회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님은 2년 반 만에 다이아몬드가 되셨고요. 제가 차가 바뀌고 집이 바뀌고 하는 그런 현상들을 목격은 했습니다만 그게 제가 할 일이다. 괜찮은 일이랑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랑은 엄연히 다른 영역에 있죠. 그죠? 그래서 아메이는 뭐, 그래, 괜찮은 일일 수도 있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가 할 일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첫 번째가 구성원들이죠. 제가, 집에 오면, 한 번씩 학교를 마치고 집에 오면, 저희 주부들이 이렇게, 저희 어머니 연령과 비슷한 분들이 이렇게, 집에서 홈미팅 같은 걸 하고 계시죠. 계속 저희 어머니는 저보고 그럴 때 와서 야 나중에 니도 아메이를 해야지 너도 아메이를 해야지 계속 얘기를 한단 말이죠. 사람이 팔로업이 굉장히 무서운 게 뭐냐면 한 번은 그냥 지나가는 소리로 들리는데요, 반복해서 이야기하면 어떤 이야기를 상상을 한번 하게 돼요. 그래서 저는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팔로우 할 때 있잖아요, 우리가 이게 100% 노라고 생각하고 이게 100% 예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가서 사업 설명을 했는데 노 받았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파트너들이 보면요. 그래서 사업 설명을 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여기가 100% 놓으면 조금은 이렇게 올라왔을 겁니다. 조금은 올라왔는데 어떤 거, 예를 들어 반품은 괜찮네, 혹은 뭐 여행은 괜찮네, 상속은 괜찮네. 하지만 절대 우리에게 티내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달라들까봐 절대 티내지 않죠, 우리한테 그 마음을. 근데 2번 팔로우 가고 3번 팔로우 가면 점점 괜찮아집니다. 근데 사람들은 여전히 노로 표현되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내부적 변화에 대한 인지를 할 수 있는 해안이 없다면 에이 몇 번 가봐도 똑같네라고 우리가 치부하기 마련인 거죠. 근데 3번, 4번 가보면 공통적으로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생각해봤는데 진짜 난 못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부정적으로 보면 못하겠지만 조금만 긍정적으로 보면 아메이를 해보려고 한번 생각을 해봤다라는 거죠. 그죠? 그렇게 우리가 보이지 않는 변화가 연속된 끝에 보이는 변화가 파생되는 건데, 사실 처음부터 멋진 보이는 변화가 있다 해도 그게 신뢰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우리 눈앞의 결과에 너무 휘둘리게 되더라고요. 저 역시 그랬고요, 20대 때. 어쨌든 저는 그런 반복된 팔로우로 상상을 했는데요, 내가 한다라는 거 어떤 걸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우리 집에 딱 도착했는데 이런 장면이 펼쳐지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저들이 나의 직장 동료가 된단 말인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썩 유쾌한 경험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아메이, 내가 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군대에서 시작된 제 아메이였던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군대에서요. 저는 군 생활을 잘 못했는데요, 군대 이야기를 드리면 정말 3일 정도 걸릴 것 같아서 조금 각설을 하고, 저 같은 경우를 고문관이라고 부릅니다. 여성분들이 군대 안 갔다 오셔서 잘 모르겠지만 고문관이라는 건 고문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한 사람으로 전원이 고문받게 되는 고문 유발자 같은 그런 사람을 고문관이라고 합니다.
저는 개념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가장 많이 들었었기 때문에 군 생활이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상병 때부터 교회로 제가 도피를 해서 군종병 비슷한 생활을 하면서 책을 조금씩 읽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때 1년간 읽었던 책이 약 50권이었던 것 같습니다. 일주일에 한 권 정도 책을 읽었는데요. 부모님이 보내주는 책이 어떤 거였을까요? 이미 다이아몬드를 성취하신 저희 부모님이 소설책 보내주셨을까요? 파이프라인의 우화, 크게 생각하면 크게 이룬다. 뭐 그런 책들을 계속해서 저한테 보내주시는 거죠. 그런 책들을 제가 조금씩 읽으면서 암에 대한 책들도 꽤 왔었는데요. 이야기로 듣는 거랑 활자로 듣는 거랑은 저한테 박히는 정도가 달랐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군대 전역하고 1년 정도만 아르바이트 삼아서 아메이를 해볼까라는 생각이 조금씩 올라오게 됩니다. 사실 그 당시에 제가 군대에서 여자친구랑 헤어지게 되면서 새 여자친구를 사귀려면 이제 헌 여자친구가 떠났으니까 새 여자친구를 사귀려고 하면 제가 뭔가 자본금이 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돈을 조금 모아서 학교로 복학하는 것도 괜찮은 플랜인 것 같다라는 생각에 아미를 그러면 1년 정도만 아르바이트 삼아서 해보겠습니다라고 부모님께 말씀드렸던 호기로 가득 찼었던 그때가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해서 부모님은 싫을 게 없었겠죠. 아메이를 한번 해봐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요. 처음 아메이는 참 그렇게 막막할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메이 제일 어려울 때가 언젠지 아시죠? 뭘 해야 될지 모를 때, 그때가 전 가장 어려울 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메이가 지금 어렵진 않거든요. 왜냐하면 할 일이 많아서 문제지 없어서 문제일 때가 잘 없기 때문이라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처음 아메이를 시작을 하고 어머니에게 여쭤봤습니다. 아미를 열심히 해보고 싶은데 뭘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하니까 두 가지 찝어주신 게 제품 공부랑 목표 세우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3%부터 3, 6, 9, 12 이렇게 목표를 한번 세워봤고요. 두 번째로 뭘 했었냐면 제품 공부를 했습니다. 카다록을 들고 창원대 도서관에서 앉아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어떻게 공부하는지조차 잘 몰랐던 거죠. 그래서 빽빽이 비슷하게 하고 있었는데요. 단어들이 너무 어렵더라고요, 저한테는. 그 자체가 도전이었습니다. 카로틴에 써 있는 듀나리에라 조류. 저는 새인 줄 알았어요, 새. 조류라고 하니까. 기본 지식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카다로그는 전문 서적과 별반 다를 게 없었습니다. 그때 저에게 인포마당이라는 사이트를 가르쳐 주셔가지고 그 사이트에서 참고서 같은 자료들을 쫙 다운을 받아서 막 이만큼씩 받았던 것 같아요. 그걸 받아가지고 창원대 도서관 가서 빽빽이 하면서 아메이 공부를, 제품 공부를 처음에 했었어요. 뭐가 중요한지 모르니까. 아메이 조금 오래 하신 분들 톨섬 화장품 혹시 아십니까? 남성 화장품인데요. 톨섬 화장품에는 소디움 히아루로네이트라는 성분이 자기 질량의 1800배의 수분을 보유할 수 있고 뭐 이런 거 쫙 써있더라고요. 그런 걸 계속 적어가면서 외웠어요. 그걸 외운 지가 18년 됐는데 18년 동안 제가 소비자에게 말해본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중요한지 뭐가 안 중요한지 모르고 그냥 일단은 적고 보는 거죠. 그죠? 제품 공부를 열심히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분 빈도 높은 반복은 깨달음을 선사하거든요. 우리가 자주 여러 번을 하게 되면 감이라는 게 생기게 됩니다. 그때도 저는 하루 종일 제품 공부하고 제 친구들 옆에서 공무원 공부하고 할 때 저는 아침에 가서 저녁에 왔거든요. 제품 공부한다고. 그렇게 하고 있다가 이게 이렇게 집에 돌아오고 일주일 정도 생활하니까 깨달음이 오더라고요. 어떤 깨달음이 왔냐면 내가 제품 공부를 이렇게까지는 안 해도 되겠다라는 깨달음이 왔었습니다. 세워놓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누군가를 만나서 제품 쓸 사람을 찾아야 되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될 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친구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니까 네가 옷이나 신발 같은 쇼핑몰을 했다면 내가 사볼 건데 세제, 치약, 영양제 같은 건 우리 엄마의 영역이라는 거죠. 그런 얘기를 두세 번 듣고 나니까 친구들에게 제가 이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럼 엄마를 소개시켜 달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한 명, 두 명 해보고 이건 우리 친구들 뭐라 그러겠어요? 우리 엄마 결혼했는데 그러겠어요? 그렇게 제가 한 명 한 명 소개를 해달라고 하다가 친구 엄마 하나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양호 선생님이었어요. 양호 선생님이었는데 이제 그 여중의 양호 선생님이다 보니까 사실 들어가기가 조금 뻘쭘하더라고요.
그냥 어쨌든 30분 정도 떨다가 들어갔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30분 정도 떨다가 이렇게 들어갔는데 그때도 하나의 큰 깨달음을 얻었죠. 30분 떨다 들어가나 막바로 들어가나 정상 참작되지 않는다라는 건 그때 또 한 번 큰 깨달음이 있었죠. 너 떨다 들어왔지? 하나 더 사줄게.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더라고요. 내가만 손해보지. 어쨌든 그렇게 들어가게 됐는데 다행히 제 친구가 이야기를 잘해놔서 기특하다. 그래도 뭐라도 해보려고 하는 게 그러면서 6% 도전하는 저에게 식품을 2개나 주문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저한테는 인생 최고의 매출이었어요. 하루 만에 일어날 수 있는. 식품 2개를 주문받고 너무 설렌 나머지 얼마나 설렜으면 저는 주문받은 그날 제품을 갖다 드렸습니다. 그때 예스24시도 당일 주문 안 할 때거든요. 그래서 그럴 수 있었던 건 ABC를 그날 갔다가 그날 다시 돌아와서 제품을 줬기 때문이겠죠. 그죠? 왜 그럴 수 있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딴 데 특히 갈 데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빨리 가져다 드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빨리 가져다 드리니까 친구 어머니가 하시는 얘기가 이렇게 빨리 올 줄 알았으면 휴지도 시킬 걸이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저는 그 다음날 아침에 휴지를 가져다 드립니다. ABC를 2번 갔다 오게 된 거죠. 즐겁게 그러니까 그 양호실을 일주일 동안 4번 정도를 왔다 갔다 하게 됩니다. 필요한 걸 다 이야기해달라 그래가지고 4번 가니까 패턴이 보이더라고요. 점심시간쯤 가면 성인 여성들이 양호실에 침대에 4명이 다 이렇게 누워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으면 쭉 다 누워 있어요. 이렇게 누워 있는데 누굽니까 하니까 선생님들이 밥 먹고 와서 허리가 아파서 이렇게 누워 있답니다. 하루 종일 서 있으니까. 카다로그 줘도 됩니까 하니까 주라 그래가지고 제가 소비자 관리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으니까 제대로 카다로그를 들고 와서 안녕하십니까 아메이하는 총각입니다. 카다로그 뒤다 보시고 마음에 드는 거 있으면 언제든지 불러주십시오 하면서 하나씩 넣고 저는 침대 커튼 뒤에 이렇게 나이트 기도처럼 서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물어보죠. 참치 이거 4개 맞습니다. 이건 뭐 맞습니다. 근데 누워 계신 이 4분이 28만 원치를 주문하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저는 너무 기뻤습니다. 6% 도전하는 저한테는 28만 원은 기적 같았거든요. 그날 바로 아메이 플라자를 가서 제 인생 일대의 꿈인 ABC에서 카트 가득 채워서 나오기를 실현하게 됩니다. 저 너무 부러웠거든요. 주부들이 카트 가득 채워서 라면이든 뭐든 자기 집에 쓸 거든 말든 어쨌든 카트를 꽉 채워서 나오는 그 모습이 총각 ABO들에게는 얼마나 부러운 모습인지 모릅니다. 제 친구도 ABC에 태워가면 늘 사는 건 마우스 스프레이하고 캘러그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도 하나의 로망이 된 거죠. 28만 원씩 주문받아가지고 다 갖다 주고 너무나 후련한 마음으로 그 당시만 해도 휴대폰으로 아미 점수를 볼 수 있는 체제가 없어서 집에 가서 PV를 열어봐야 되는데 집에 컴퓨터에 앉아가지고 PV를 쫙 열어봤는데 와 너무 쇼킹했습니다. PV가 올라 있지 않았었어요. 너무 많이 놀래가지고 내가 왜 무슨 일이지? 생각해보니까 ABO 번호를 틀린 것 같아요. 주문을 할 때 ABO 번호를 잘못 적고 제가 28만 원치 주문 넣은 것 같더라고요. 내가 미쳤나 보다. 무슨 이런 일이 다 있나. 그래서 주문 내역에 들어가 가봤습니다. 근데 주문 내역에는 주문이 되어 있었습니다. 주문이 되어 있는데 왜 PB가 안 올라갔지? 이 뭐지? 그날 원포원의 존재를 깨닫게 됩니다. 내가 열심히 해도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티가 나지 않았던 거죠. 너무 가슴 아픈 순간이었습니다. 저한테는. 어쨌든 이런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통해 가지고 제가 그 달에 약 100만 PB를 하게 됩니다. 6% 목적이었으니까 잘했죠, 그죠? 근데 저희 아버지가 마지막 날에 120만 PB를 하면 수입이 2배가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왜 그걸 마지막 날에 알려주시냐 하니까 너가 많이 해놨길래 얘기를 해주는 거다 해서 그날 밤에 전화를 돌려가지고 쭉 주문을 받아봤어요. 그래서 총 PB가 얼마였냐면 제가 115만 PB하고 전화 돌리다가 잠이 들었더라고요. 아직까지 그게 레코드로 딱 남아있어요. 사상 최고의 6%를 한 거죠.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그죠? 그때부터 제가 사업 설명도 조금씩 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난달 했던 100만 PB 나 또 할 수 있을까 하니까 자신이 없어지더라고요. 너무 많은 분들이 이렇게 구매를 해주셨는데도 이거 다시 일어나지 않을 것 같더라고요. 근데 미팅장을 계속 하니까 사업 설명을 하면 스스로 쓰는 사람들이 늘어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사업 설명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처음에는 떨린 마음으로 사업 설명이 잘 안 되죠. 아메이는 비전 보면 그때부터 아메이 말을 더 못하죠. 뭔가 너 뭐해 이렇게 얘기했을 때 아메이 한다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참 그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몇 번을 망설이다가 어쨌든 아미의 사업 설명을 조금씩 조금씩 하게 되었는데요. 너무 재밌었던 건 10명 정도를 사업 설명했는데 5명이 알아들었어요. 제 친구들이. 너무 기쁘더라고요. 이 5명들과 함께 아미를 하러 이렇게 다녔는데요. 5명이 열심히 했는데 PV가 오르지 않았었던 기억이 아직까지 납니다. 그래서 PV가 왜 이렇게 오르지 않을까? 무엇이 문제일까? 친구들 5명이 모여서 얘기를 했는데 한 친구가 전단지를 붙여보자는 아이디어도 내었고 그래서 전단지도 붙여봤고요. 그때 기적이 일어났어요. 각자의 영역을 침범하지 말자고 이렇게 전단지를 붙였는데 이 친구가 이렇게 이게 다 영역을 다 나눴단 말이에요. 그래서 5명 중에 4명이 전화를 받았어요. 경비 아저씨가 그러니까 뭐 저기 주문 받는다 적어놨는데 경비 아저씨가 떼라고 전화가 왔더라고요. 이거를 와서 떼라 하래요. 그거를 어쨌든 그래서 이거 전단지도 잘 안 됐고 그리고 한 친구는 어머니 컴퓨터 교실에 가면은 할 일 없는 주부들이 많이 온다고 거기 가서 제품을 전달해 보면 어떨까 이러더라고요. 거기도 가봤어요. 근데 팔로업이 잘 안 됐었어요. 그리고 한 친구가 피부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 많으니까 우리도 피부 마사지를 좀 해보면 어떨까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마사지를 저보고 배워오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형제레 리더님, 사파이어 리더님한테 마사지를 배웠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친구들이 다 모아가지고 찜질방에서 함께 마사지를 쫙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어떻게 그렇게 했지 생각해보면 너무 잘하고 싶었어요. 너무 잘하고 싶었지 잘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었어요. 너무 인정도 받고 싶고 어른 사회 속에서 젊은 친구들이 이렇게 애써서 젊은 친구들도 할 수 있다는 걸 뭔가 보여주고 싶은데 참 너무 안 되더라고요. 그렇게 더구나 메시지라는 건 사실 한국 사회에서 나이가 어린 20대가 3, 40대에게 올려보내는 건 사실상 중력이 세더라고요. 사실 더 많은 나이에서 메시지를 흘려보내는 건 쉽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빨리 나이가 들고 싶었어요. 아내가 좀 더 쉬워질 것 같았어요. 근데 20대인 저희들이 3, 40대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하고 제품을 전달하려고 하고 미래를 준비하자 그러고 도와준다고 하니까 신뢰가 잘 가지 않는 것 같았어요. 그런 것들이 근데 그렇게 애쓰고 잘해보고 싶었던 그 동기들이 어디에 있었을까 하니까 정말 그 어른들 사회 속에서 20대들도 할 수 있다라는 보여주고 싶다는 뭔가 오기 같은 게 생겼던 것 같아요. 저희 친구들끼리.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요. 한 친구가 마사지를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이제는 안 받겠다고 캔슬을 받았대요. 너 왜 그렇게 하냐 하니까 해면 스펀지 있었잖아요. 그걸 가지고 이제 얼굴 물기를 닦는데 해면 스펀지가 너무 물기가 없으면 안 닦이고 물기가 많으면 또 물이 흐르잖아요. 근데 이걸 물을 좀 많이 했나 봐요. 해면 스펀지로 마사지 크림을 다 닦아내고 나서 다 하고 일어났는데 그 이모님 등이 다 젖어 있었나 봐요. 이게 너무 많이 귀 뒤로 타고 내려가가지고. 그래서 다시는 안 받겠다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리고 한 친구는 화장솜으로 얼굴 정리 이렇게 쭉 다 해주고 나서 우리가 토너가 조금 남아있으면 볼을 조금 이렇게 두드릴 때가 있잖아요. 이렇게 톡톡톡톡 두드렸는데 우리는 살살 한다고 했는데 그 이모님한테 좀 셌나 봐요. 아프다고 자는 이제 안 와도 된다고 이렇게 거절을 받았대요. 그래도 그 두 친구는 양반이었어요. 마지막에 한 친구는 하다가 쫓겨나온 거예요. 너 왜 하다가 중간에 나왔냐 하니까 몰라 열심히 하는데 손에 담배 냄새 난다고 나가라더라 이렇게. 그러니까 우린 뭐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하고 본 거예요. 보고 한 게 아니라 그냥 하다 보면 무슨 일이 생기겠지 싶어가지고 아메이 잘하는 주부들이 그거 한다면 그거 따라하고 저거 한다면 저거 따라하고 아무 뭐 그러니까 할 수 있어서 한 게 하나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모여가지고 한 친구가 노래방에서 일하는 친구였어요. 그 아가씨들 이렇게 모셔주는 그런 노래방에서 아르바이트 하는 친구였는데요. 그 친구가 창원에 돈은 밤에 돈다라는 명언을 남기면서 이런 술집을 하고 이런 사장님들에게 이렇게 아메이 제품을 전달 한번 해보는 건 어떨까라고 저한테 이제 제시를 해왔어요. 그것도 좋은 생각인 것 같다. 그렇게 한번 해볼까라고 얘기를 해서 또 그때도 영역을 나눠가지고 우리가 안녕하세요 아메이입니다 하고 명함을 주러 다녀봤어요. 그때도 참 재밌었거든요. 그렇게 명함을 주고 한 명, 두 명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제품 쓰는 사람들도 생기고요. 그래도 젊은 사람들이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게 보기 싫지는 않았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소비자들이 조금씩 조금씩 생기고 저희는 그때 대본도 만들어서 다 줬단 말이에요. 대학교 다니나 안 다니나 전부 다 다음 학기 등록금 벌 거라서 하는 거라고 다 얘기하라 그랬고
비 오는 날은 우산 쓰지 마라 그랬고, 비 맞고 들어가 한 개라도 더 살준다고 하면서 제가 막 그랬던 기억이 나요. 어쨌든 그렇게 하나하나 하고 있는데, 그렇게 SP가 되었어요, 제가. 제품을 그렇게 전달을 하면서 SP가 되었는데, 중요한 건, 아이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새벽 3시까지 밤거리를 배회하며 제품을 전달하고 명함을 전달하고 하루 이틀이지 그것도. 그거를 6달 1년 해보십시오. 쉽겠습니까? 친구들이 하나씩 지치기 시작하는 거죠. 난 이렇게는 못하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조금씩 다들 어려워하는 거죠. 뭔가 좀 없을까 뭔가 없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SP가 딱 되었는데 그 딸은 너무 기뻤죠. 둘째 딸도 전 열심히 했습니다. 놀지 않았거든요. 열심히 했는데요. 와, 여러분 제가 얼마로 마무리된지 아세요? 850으로 마무리됐습니다. 850. 누가 그러더라고요. 850이면 그냥 어쨌든가 마무리 해보지. 저는 마무리 다 한 게 850이었습니다. 셋째 딸이 되었습니다. 똑같이 열심히 했거든요. 750이 되었습니다. 같은 일이 반복되니까 사람이 부정적으로 변하더라고요. 이렇게 달마다 100씩 내려가는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 제가 여러 가지 음원이랑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정신을 차리게 되는 좋은 계기가 있었어요. 이때가 2월이었거든요. SP 갔을 때가. 한 더블 다이아몬드 리더님이 강의만 섰다 하면 무조건 사업 설명 100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는 사업 설명 100회를 통해 가지고 굉장히 짧은 기간 안에 더블 다이아몬드가 됐다고 계속 강의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한 번 들었을 때는 나는 이런 명단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이렇게 100명이 없는데 그건 특별한 사람들이나 하는 것이지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반복된 메시지가 고정되면 마음이 변화되거든요. 근데 메시지가 바뀌면 마음이 오히려 못 바꾸겠죠. 누군가의 마음을. 근데 고정된 메시지가 마음을 바꾸더라고요. 반복돼서 저한테 얘기를 하니까, 그런가? 그래, 나도 한두 명이라도 해볼까? 근데 저는 A형이다 보니까 쉽게 시작하지 못하고 마음속에서 그럼 이렇게 한번 나도 남 모르게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문방구 가서 전지 사와서 저 100칸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요날은 누구, 요날은 누구, 요날은 누구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제가 날짜를 기입하고 명단을 기입해 보니까 4, 5명 정도 사업 설명을 할 명단이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제가 사업 설명이 시작되었는데요. 이걸 딱 해보고 제가 깨달은 게 2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4, 5명밖에 없는 줄 알았거든요, 저는. 근데 한 사람 한 사람 할 때마다 명단이 늘어나요. 왜 늘어날까요? 소개를 받아서요? 아니요. 사업 설명 처음 들은 사람이 누가 소개합니까? 내 머릿속에 새로운 기억이 깨어나요. 사업 설명할 때마다 새로운 사람들이 계속해서 생각이 나기 시작해요. 명단이 늘어났어요. 두 번째로 저는 A형이고 관계 위주의 스타일이기 때문에 저는 쓴소리도 잘 못하는 스타일이고 뭔가 친구들한테도 마찬가지고 뭐 제가 마음이 힘들면 힘들었지 막 그런 얘기를 잘 못하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관계 지향적이죠, 어떻게 보면. 그러다 보니까 아메이도 사실은 우리 이런 스타일 있잖아요. 오늘은 아메이 얘기하고 말 거야 하고 갔는데 지금인가? 아니 조금 이른 것 같아. 좀 이따 얘기할까? 근데 이제 이 모임이 끝날 때쯤 됐어요. 오늘은 때가 아닌 것 같다. 작전상 후퇴. 뭐 이런 스타일 있잖아요. 계속 막 때만 보는. 그러다가 우리가 우연찮게 뭐 아메 한마디만 하면 별로 안 좋은 소리 들으니까 그렇게 막 눈치 보는 스타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맨날 자연스러운 전달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던 것 같아요. 목적 자체가 자연스러움이었어요. 근데 우리 알고 있지 않나요? 자연스럽게 전달된다고 오케이 확률이 올라가는 건가요? 그렇지 않죠. 억지로 한다고 뭐 오케이 확률이 낮나요? 그렇지도 않아요. 필요한 사람이 잡는 거잖아요. 사실 숫자가 중요한 거였는데 내 마음의 평안을 더 추구하고 있었더라고요. 생각을 해보니까. 근데요, 횟수에 도전하기 시작하니까 횟수 한 번, 2번일 때는 저도 사실 눈치를 좀 봤어요. 3번, 4번, 5번, 6번 일어나고 10번, 20번 일어나니까요. 어떤 일들이 생기냐면요. 관계, 자연스러움보다는 오늘은 누구한테 하지? 이게 훨씬 더 급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고 보자라는 사람으로 바뀌더라고요. 괜찮은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괜찮은 목표를 가진 사람이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괜찮은 사람 따로 있습니까? 괜찮아졌다가 별로여졌다가 이렇게 반복하지 않을까요? 근데 괜찮은 목표를 갖고 있을 때만큼은 전 다이아몬드들을 많이 압니다. 주부 다이아몬드들도 많이 알고 보면요 정말 평범해요. 뭐 저를 포함해서 다 평범한 주부들이고 근데 그 기간
한정된 기간 동안 굉장히 특별한 목표로 굉장히 특별한 마음으로 임해봤던 사람들이 다이아몬드가 되는 거지 특별한 사람들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수많은 다이아몬드 리더님들을 보면서 알게 되었어요. 그 기간이라는 거. 그렇게 해서 제가 100번의 사업 설명을 했을까요? 안타깝게도 저는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못했습니다. 한 70회 가까이 했을까요? 그때 멈춰졌습니다. 저희 스폰서님, 전홍정 스폰서님이 사업 설명 유 좀 그만 만나고 팔로업 좀 해라 그러더라고요. 계속 유만 찾아다니니까. 어쨌든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제가 8월이 될 때까지 GP가 안 됐어요. 뭐라고 생각했을까? 주위에 많은 분들이 역시 20대는 한계가 있네. 방중아 저렇게 열심히 한다더니 별 결과도 나지도 않고 저렇게 막 저녁 늦게까지 뭐 설명을 뛰어다니는데 아직 GP도 안 됐잖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근데 9월에 제가 GP가 됩니다. 9월에 GP가 되는데요. 제가 Q 사파이어로 GP가 됩니다. 그냥 GP가 아니라. 여러분 저는 아메 안에서 공으로 돌아가는 노력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저기 박철웅 리더님께서 헛수고 같은 수고라는 음원을 내셨죠. 저는 그 말이 아메를 잘 표현하는 단어라고 문장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한 노력의 보상이 돌아오는 피드백이 되는 시기의 차이는 시간 차는 분명히 존재할 겁니다. 어떤 노력은 당장 결과를 보답할 수도 있고요. 어떤 노력은 1년, 2년 있다가 돌아오는 노력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절대로 공으로 돌아가는 건 없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억울한 노력이 없더라고요. 그렇게 Q 사파이어가 되고 제가 파운더스 플래티늄을 사파이어는 되지 못하고 파운더스 플래티늄이 되게 됩니다. 파운더스 플래티늄 하니까 제가 생각나는 파트너가 하나 있는데요. 뒤에 검은색 옷 입은 여성분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검은색 옷 입은 여성분. 이 모임은 간호사들 모임이거든요. 그래서 계속 한 박자 늦죠. 맞습니다. 가장 언니시기도 하고요. 간호사들 모임인데 이제 그 사이드 잡으로 이제 다 아메이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 중에 저 여성분이 파운더스 18%를 8년 만에 했어요. PT가 아닙니다. 파운더스 18%입니다. 파운더스 18%를 8년 만에 해서 8년 만에요. 어떻습니까? 8년 열심히 하면 18% 된다니까 별로 마인드 안 좋아지죠, 그죠? 이분이요, 저랑 이분 사이에 스폰서가 5명이었어요. 근데 다 개인적 사정으로 아메이를 못하게 된 거예요, 중간에. 저는 이분도 3교대 간호사기 때문에 이분이 끝까지 할 수 있을까 걱정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분은 진짜 뭐 야간 근무 마치고 잠 안 주무시고 이렇게 미팅 나오고 이렇게 열심히 하시면서 소비자 관리하시면서 18%를 꾸준하게 이어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러고 이 18%를 하면서 남편분이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남편분이 전 몰랐거든요. 몰래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와이프 전화기 뒤져가지고. 그래서 뭐라고 전화가 왔냐면 저 누구 남편인데 저희 와이프 아메이 못하게 말려주십시오. 너무 너무 불편합니다, 제가 그 어떻게 말립니까? 그래서 선생님 한번 뵙고 이야기하시죠. 배워서 정말 그렇게 수밖에 없는 상황이면 제가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해서 만났습니다. 만나가지고 이제 얘기를 쭉 하는데, 이래서 이분이 8년, 9년 했으니까 네트워크 회원가입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쭉 얘기하면서 이분은 노후를 위해서, 당신의 은퇴 후를 위해서 이렇게 준비하고 있다 하면서 제가 회원가입되어 있는 모든 맵을 다 펼쳤어요. 물론 쫙 펼쳐놓으면 빵 PB가 대부분이 많죠, 그죠, 우리가. 근데 1600, 아메 잘 모르는 사람들은 빵이고 아이고 그거 모르고 뭐 일단 사람 많으면 놀란다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 많은 빵 PB들은 무슨 공작새 날개 펼치듯이 이렇게 쫙 다 펼쳐놨어요. 펼쳐가지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가입돼 있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소비를 한다. 얼마나 대단하냐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남편이 거기 충격을 받았나 봐요. 나 이렇게까지 한지 몰랐다. 이런 일인지 몰랐다. 저 와이프를 좀 돕겠다 이렇게 얘기가 된 거예요. 남편분이 딱 조인이 되면서요. 남편분이 딱 조인 되면서 이분이 L400으로 머리가 싹 다 비포 사진이 없네요. 안타깝네요. 제가 죄송합니다. 이분 남편분이 L400을 통해 가지고 머리가 싹 다 나버린 거예요. 진짜 없었어요, 머리가. 근데 저희 팀은 이분 때문에 L400이 많이 나갔어요. L400 제품이 많이 전달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분인데 대단한 사람들만 되는 것 같고
나보다 늦게 시작한 사람들이 나보다 더 빨리 되는 것을 보면서 내가 될 수 있을까? 나는 안 되는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루하루 너무 초조해하지 말고 계속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놀랍게도 남한 사람입니다. 제가 이 멘트를 이분한테 허락을 받고 왔거든요. 그래서 저기 대본을 보고 읽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다음 파운더스 플래티늄 이유가 사실 저한테는 걱정이었어요. 파운더스 PT를 딱 했단 말이죠. 괜찮았어요. 연말 보너스도 한번 받고요. 근데 파운더스 플래티늄에서 사파이어 에메랄드를 가려니까 멀더라고요. 2,400, 3,000이잖아요. 너무 멀더라고요. 그래서 목표는 어디 무대 가면서 큐 사파이어 외치고 했는데요. 사파이어 에메랄드를 외치고 했는데요. 와, 저게 가능할까? 마음속에 본능적인 목표는 이미 1,000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1,000이 되면 어느 순간 벌써 뭐 마음이 편안해져 있고, 마른 큐 사파이어라 그러면서 1,000의 사람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엄두가 안 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1,000을 좀 더 편하게 할까 생각을 하는 거지, 더 커질까 생각을 못 하고 있기 시작합니다. 좀 더 좋은 방법 없을까? 확률을 좀 높이는 거 없을까? 좀 더 효율 좋은 방법 없을까? 요런 한마디로 좀 더 쉽게 1,000만점 하는 방법을 찾는 거지, 더 확장을 할 그걸 찾지 못하더라고요. 지금 뭐냐면 예를 들어 우리 이런 실수 저는 많이 하는 거, 저도 많이 했고요. 이런 실수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돼 있고, 제가 네트워크에서 PV가 한 600 정도입니다. 그러면 제가 열심히 해서 400을 뛰게 되면 파운더스 플래티늄이 되잖아요. 그죠? 이건 보이는 목표잖아요. 그래서 400을 해요. 근데 여기서 내 아메이의 일로 일하는 길이 굳어져 버리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저 역시 그랬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1년, 2년 금방 지나가더라고요. 네트워크는 늘지 않죠. 400 한다고 바쁘니까 막 네트워크를 늘리기 위한 일을 하지 않고 계속 그냥 400만 PB를 한 달 한 달 계속 해서 메꾸고 있는 거죠. 그렇게 1년, 2년이 훌쩍 지나가 버렸어요.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확장이었는데, 더 큰 확장, 네트워크를 확장시켜가지고 더 크게 나가야 되는 건데, 그게 자영업이랑 제일 큰 차이 아닙니까, 우리가? 아메이가 자영업도 한번 해보면, 한 1, 2년 해보면 한 평균 수입 500이다. 잘 안 되면 3, 400, 잘 되면 6, 700. 그럼 500을 벌기 위한, 즉 유지를 위한 열심히 하는 거잖아요. 근데 아메이 장점이 뭐예요? 끝없는 확장을 할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끝없는 확장을 할 수 있는 아이템을 쥐고 유지를 위한 삶을 살기 시작하는 거죠. 제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 파운더스 플래티늄 시절에 더 이상 늘리려고 하지 않고 뭔가 이게 끝인 것처럼 이런 느낌이죠. 자, 이 사람은 애초에 왜 러닝머신에 올라갔겠습니까? 애초에 왜? 맞아요. 살 빼려고 올라갔을 겁니다. 건강해지려고. 이게 목적입니다. 근데 왜 앉았을까요? 왜 앉았을까요? 그죠? 건강하려고 올라갔는데 힘들어서는 목적이 아니잖아요. 목적이 뭘까요? 목적은 편하려고입니다. 이게 목적 전도 현상입니다. 성공하려고 시작했는데 어느 순간 편하려고 뭔가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좀 더 관계를 더 잘해보려고, 좀 더 뭐 상처 덜 받으려고, 좀 더 편하게 해보려고의 아메이로 전향되고 있더라는 거. 저도 어느새 모르게. 사람들은 불편한 거 싫어하잖아요. 그죠? 내 삶에 유리한 선택이 아니라 편리한 선택을 반복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저는 에메랄드 갔을 때 기억이 아직도 나요. 진짜 목표라는 건 저는 세 그룹이 독립해야 에메랄드가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때 돼서 비로소 목표가 되는 거죠. 저는 두 번째 레그, 첫 번째 레그는 Q12 레그를 가고 있었고요. 두 번째 레그는요, 그때 두 번째 레그의 나이가 25살이었고요. 세 번째가 26살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애기들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에메랄드를 여기도 어떤 달 한 번을 1,000만을 했다가, 여기는 그 아시죠 여러분? 우리가 이걸 핑퐁이라고 그러죠. 어떤 달 여기를 했다가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었어요. 에메랄드를 하면서도 좌절이 많이 왔죠. 이렇게 하면 에메랄드 모양은 만들어지는 건 맞는데 이게 네트워크 맞나? 라고 의심을 하고 있는 순간 이 두 친구가 다 아메이를 못하는 지경에 이르게 됐어요. 그때 되게 힘이 빠지더라고요. 여기는 1,000만 매출을 6달 중에 5번을 했고, 여기는 6달 중에 4번 정도를 했을 겁니다. 이 상황에서 두 친구가 아메이를 잘 못할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게 됐는데요.
너무 막 갈등이 되더라고요. 이런 상황에서 가는 게 맞나? 하는 게 맞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제가 여러 가지, 이제 툴을 통해 가지고, 이까지 온 게 아까워서라도 에메랄드를 정말 정말 억지로, 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에메랄드 억지로 하게 되었는데요. 그 뒤에 좌절감은 더 크게 오더라고요. 왜냐면 미팅장을 가도 1번 레그밖에 없고 2번, 3번 레그는 파트너가 없었으니까 너무 외롭고 초라하고 뭔가 내가 아메이 비즈니스를 잘 못하는 모습을 반증하는 듯한 그런 마음의 힘듦이 찾아왔었어요. 다행히 제가 잘했던 건 뭐냐면 저희 어머니가 늘 얘기하셨던 앉아서 고민하지 말고 뛰면서 고민해라라는 거. 쉬면서 고민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여기도 이야기해보고 저기도 이야기해보며 하면서 제가 첫 해에 이렇게 에메랄드를 했다면 둘째 해에 제가 1, 2번, 3번은 아니고 4번, 5번 레그로 에메랄드를 다시 한번 유자격을 하게 되었어요. 이게 저한테는 굉장히 도전이었고 굉장히 저한테는 축복된 일이라는 걸 그때는 몰랐습니다. 내 아메이는 왜 이렇게 어렵고 내 아메이 왜 이렇게 힘들까? 남들은 에메랄드 되고 다이아몬드 가고 뭐 이렇게 하던데 내 아메이는 왜 이렇게 에메랄드 했는데 그 친구들이 못한다 그러고 이런 일들이 생길까라는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첫 달성, 성취라는 건 운동장에 모두가 박수를 쳐주고 있는 과정에 그런 환영을 받으면서 제가 골인을 하는 거라면 둘째 해 한 번 더 하는 것은 아무도 없는 운동장에서 그 기록을 똑같이 한번 내는 것과 같은 개념이거든요. 사실은 어쩌면 더 어려운, 하지만 어쩌면 더 멋진 성취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메이도 핀 보너스를 재달성 보너스를 2년 연속으로만 제한을 걸어놓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1, 4, 5를 이렇게 하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하니까 그 다음 해에 제가 다이아몬드가 보이는 거죠. 만약에 1, 2, 3번이 탄탄하고 정말 제가 손댈 것 하나 없이 잘 돌아가는 레그였다면 저는 과연 4번, 5번 레그를 찾을 노력을 했었을까 생각하면 저는 그러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1번, 4번, 5번 레그를 통해 가지고 에메랄드를 가고 나니까 저는 그렇다고 2번, 3번 레그가 빵 PB가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12%, 15% 가까이가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음 해에 다이아몬드를 한번 가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그 다음 해에 다이아몬드를 도전하게 되었는데요. 다이아몬드를 도전할 때는 제가 5레그와 함께 하고 있었고요. 마지막 한 레그가 사촌 누나였습니다. 사촌 누나가 플룻 선생님이었습니다. 플룻 선생님이었는데 제가 아메이를 하자니까 자기는 못하겠다. 왜? 우리 어머니랑 아메이를 한번 했다가 그만뒀었거든요. 우리 사촌 누나가. 난 못하겠다. 대신에 내 친구를 소개시켜줄게 해서 같은 플룻 선생님을 소개시켜줬어요. 그래서 저랑 이제 관계를 하면서 상담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1년 내내 우리 369 알죠? 369, 369를 1년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 다음 달에 21%가 되어야 되는데 너무 답답한 입장이죠. 제 입장에서는. 아니 이렇게 해서 어느 세월에 어느 천년에 천만점을 가서 어떻게 다이아몬드를 할까. 그래서 제가 사람이 혹시 주위에 같이 만날 사람 없습니까? 하니까 같이 만날 사람이 없다더라고요. 아니 그러면 뭐 선생님이십니까? 애들 엄마들한테라도 한번 얘기해 볼 만하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니까 부담스러워 한다더라고요. 저도 상당히 부담스러웠거든요. 그 상황이. 그래서 어쨌든 제가 물어봤어요. 내일은 어디 가십니까? 그러니까 친구 결혼식 간대요. 와, 여러분, 이게 진짜 너무 쇼킹한 이야기. 제가 많이 언젠가 한번 강의장에서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친구 결혼식 간다 그랬어요. 이 친구 결혼식 여러분 말이 됩니까? 친구 결혼식 간다. 잘 다녀오세요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선생님이 저한테 뭐라고 했어요? 저한테 중화씨라 불렀어요. 내일 혹시 축가 한번 안 해볼래요? 라고 했어요. 축가. 결혼식 축가요? 그래서 제가 이랬어요. 아니 축가 그 사람 제가 모르는 사람이죠. 예,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이 축가를 할 때는 노래를 되게 잘 부를 때 의미가 있죠. 당연히. 근데 노래 잘 부르는 사람 섭외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리고 그러니까 잘 못 부른다면 아는 사람이 또 기념으로 불러주는 건 괜찮아요. 잘 못 부르는 모르는 사람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노래를. 저는 일반인이니까. 그래서 이런 얘기하니까 이 선생님도 웃으면서 맞네요. 제가 그냥 이 친구가 축가 때문에 아까 통화하다가 고민을 많이 하길래 한번 물어봤어요. 이랬어요. 그래서 보내고 있는데 그 옆에 제 와이프 되기 전이죠. 여자친구인 이영은 씨가 앉아서 뭐 오빠 뭐 그래 그 답답하다면서 거기라도 가봐야 되는 거 아니야 하면서 천지 모르는 소리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영향을 받죠. 밤에 앉아 있다가 그 선생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 축가 아직 유효합니까? 혹시나 그거 가서 레그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 축가 아직 유효합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유효하대요. 왜냐하면 축가를 넣을지 말지, 축가 코너 자체를 넣을지 말지 고민을 하고 있대요. 그럼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얘기를 해서, 이영은 씨하고 같이 그 노인 코레방, 코인 노래방, 가가지고, 우리 같이 노래 부르고 연습하고 이렇게 뭐 세 곡 한 정도 부르고, 그 다음날 그 저녁이었거든요. 갔어요. 와, 너무 떨리더라고요. 갔는데 정말 정말 저 여러분들 맹세코 진짜 모르고 갔습니다. 플러스 선생님 친구였잖아요. 음악인들의 결혼식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축가에 나서지 않았었고 저는 정말 바보처럼 눈치 없이 그것도 모르고 한다고 했고 전 간 거예요. 일반인으로서. 제가 축가 부르기 전에 현악 사중주를 라이브로 했어요. 저는 그 앞에 그 다음 차례였어요. 현악 사중주를 하고 있는데 와 저는 인생 살면서 정말 리셋하고 싶은 장면이 진짜 그 제가 올라갔죠. 제 차례가 돼서 앞에 하였습니다. 정말 올라가서 뭐 저는 평범한 사람이니까 불렀죠. 뭐 반주가 나왔는데 이제 시작됐는데 어떡해요. 아침이 오는 거리에 워워워 뭐 그거 했죠. 뭐 일반인이니까 하객들도 놀라고 그 부부도 놀라고 덩달아 저도 놀라고 모두의 놀라움 속에서 결혼식이 마무리가 되었었어요. 그렇게 종료가 된 결혼식에 그 부부가 후원되어서 SP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 뎁스에서 그 다다음 해에 그 뎁스에서 그 다음 해에 나온 리더가 다다음 해에 에머럴드가 되었던 거죠. 자, 결과만 한번 놓고 볼까요, 여러분?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축가 부르라면 부르실 분이 있습니까? 없죠. 아무리 잘 불러도 그건 힘든 일이죠. 하지만 여러분, 전제를 바꿔볼게요. 그 자리에서 축가 부르면 2년 있다가 그레그에서 에메랄드 나온다면 여러분, 눈 딱 감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그죠? 근데 우리가 그걸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현재는 미래가 되어봐야 정리가 됩니다. 절대로 지금 상황에서 뭘 선택했을 때 뭐 어떤 결과 나올지 우리가 타진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에 있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유일은 열심밖에 없죠. 그냥 다 해보는 수밖에 없는 거죠. 어디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그죠? 저는 그래서 이 비즈니스는 선택의 비즈니스라고 생각합니다.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여기서부터 선택을 합니다. 아미 노력이 아니에요.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전 그 얘기 별로 안 좋아해요. 아미 열심히 노력, 대가집을 저는 그런 얘기를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왜냐하면 선택이에요. 어떤 선택을 해요? 처음에 아미를 시작하면 미팅장 갈 건지 말 건지. 미팅장 가는 사람, 안 가는 사람은 이제 뭐 그냥 아미에서는 진도 안 나가는 거죠. 미팅장 가는 선택을 했어요. 그럼 내가 미팅장 가는 선택을 했으니까 그 다음은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어요? 미팅장까지 왔으면 미팅에서 알려주는 대로 한번 해볼 건지 아니면은 더 이상 거기서 수업 안 할 건지 이것도 선택인 거죠. 근데 미팅장 간다고 다 잘 됩니까? 아니죠. 근데 미팅장 가서 시킨 대로 해봤지만 내 마음대로 안 될 수 있죠. 다시 배우러 갈 건지 아니면은 난 해봤는데 안 되구나 하고 포기할지. 그건 제 선택이잖아요. 저는 좋은 선택의 연속으로 성공해 가는 길이 수놓아져 있지 땀 흘리고 노력 이 개념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 사람에게 이야기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 사람을 또 한 번 더 만날 것인가 그건 선택의 영역 아니에요. 사실은. 즉 뭐냐면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되는데 그 능력은요. 좋은 감정 상태에 머물러 있어야만 가능하더라고요. 언제 그게 가능하냐고요? 좋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 사이에 있을 때 가능합니다. 마치 여러분들의 그 미팅장처럼요. 그 안에 있었을 때 내가 엉뚱한 선택을 하지 않더라고요. 좋은 결과를 할 수 있는 사고를 계속해서 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하나하나 또 선택하고 또 선택하고 또 좋은 선택을 하고 또 그 다음 더 좋은 선택을 하고 그리고 제가 요즘 많은 파트너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브론즈 파운데이션에서부터 각 그런 갈 때 요즘에 제가 아메를 다시 한다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각 영역마다 변화해야 되는 게 분명히 있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연기파 실력파 이야기 들어본 적 있나요? 연기파 실력파. 저는 세상에서 제일 말도 안 되는 말이 연기파 실력. 아니 배우면 연기를 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가수가 실력파랍니다.
아니, 가수는 원래 노래 실력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뭐, 요리파 주방장도 있나요? 운전파 기사 이런 것도 있어요? 아니, 어차피 자기가 잘해야 되는 일인데, 무슨 파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아메에서는 이게 좀 필요합니다. BB에서, 브론즈 빌드에서 SP 갈 때, 이때는 연기파가 돼야 됩니다. 연기파가 돼야 돼요. 뭐, GP, PT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우들이 입금 후에 달라지는 거 알죠? 아메이는 달라져야 입금이 됩니다. 이때 어떤 연기파 배우가 되냐면요. 저는 철저하게 아메이로 쇼잉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파트너들 몇 분 사례를 가져왔는데요. 8주 만에 이렇게 해냈습니다. 그 뒤에 좋은 일들이 있었겠죠. 이분도 애 셋 엄마입니다. 8주 만에 일으킨 결과죠. 이분은 치위생사인데요. 이분도 8주 만에 라이드랑 바디키 두 가지만으로 철저하게 만들어내서 GP를 성취하더라고요. 그걸 만든 걸로 모여가지고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걸 찍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직까지 충분히 준비되지 않은 걸로 사료되어 오나 왜 이런 사진을 찍었을까 제가 심히 궁금하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보디빌더랑 비교한다면 자기네들은 절대 찍을 수 없을 거라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어제의 나보다 나아짐을 기념하기 위해서 찍는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너무 멋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변화한 사진들 증거로 이렇게 남기는 거죠. 아까 그 애 셋 엄마가 이분이거든요. 대단하신 분이죠. 그죠? 어쨌든 그렇게 해서 한 번은 철저하게 변화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외모든 헤어든 뭐 복장이든 뭐든 상관없이요. 근데 SP에서 파운더스 플래티늄 갖는 거, 이때 저는 아메에서 가질 수 있는 대부분의 실력을 다 습득한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때의 리더들이 더 비즈니스적인 스킬은 더 좋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때는 실력파가 돼야 됩니다. 실력파는 뭐에 달려있을까? 저는 횟수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와이프입니다. 맹장 수술을 했는데요. 암에 하는 사람들은 입원하면 무조건 다인실 들어가는 거 아시죠? 그 들어가셔서 마사지를 하고 있었는데 세대급 뭔데 이렇게 해서 저 암에 그 마사지 하고 있습니다 하니까 나도 해주라 해서 5명이 4명이 전부 다 암의 소비자가 되어가지고 누군가는 청정기를 구매하고 누군가는 뭐 치약을 구매하고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는 거죠. 자, 횟수에 달려 있다고 했는데요. 여러분, 제가 요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제가 좋아하는 영상입니다. 와. 아이, 아. 와. 와. 여러분이 방금 보셨던 건 다이아몬드 인정식입니다. 제일 잘된 모습을 보신 거예요. 여러분 밑에 떨어뜨린 카드들 보셨어요? 수많은 횟수의 반복이 실력을 만들어 가고 있는데 한 건 한 건의 승패에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브론즈 파운데이션, 그러면 여기는 연기파고 여기는 실력파면 브론즈 파운데이션, 브론즈 빌더는 뭔가? 여기서는요, 기분파에서 벗어나셔야 됩니다. 기분파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일희일비 하지 마시고 오늘 했다가 내일 안 했다가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건 일관된 자세만 갖고 있어도 빌더는 누구나 갈 수 있고요. 파운더스 플래티늄에서 보소핀 가는 건 뭐가 필요하냐 하면, 저는 팀 전체에 보이지 않는 영향을 이제 미쳐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전자파 같은 존재가 되어야 된다고 한번 농담을 좀 해봤습니다. 저는 여러분, 아메이도요, 남는 노력이 있고 날아가는 노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기 크로아티아 가서 찍었던 사진인데요. 비가 저렇게 오고 나서 다음 날 되면은요, 비 온 흔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바닥에 없죠. 쫙 말라버려서 비가 왔는지도 모를 정도로 쫙 말라버리죠. 내가 노력한지도 모르게 노력이 온데간데 없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을 겁니다. 근데 통 안에 이렇게 빗물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다음 날이 돼도 고여 있겠죠. 전 이게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목표처럼 목표대로 일한 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물통의 모양처럼 담기게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많은 상담을 하면, 목표 관련된 상담을 하면 나오는 이야기를 이 안에 다 있을 겁니다. 뭐 우선순위에 둬야 한다, 감정에 휘말리면 안 된다, 탱커에 집중해야 된다, 미팅에 빠지면 안 된다, LOS 뭐뭐 자주 그래, 뭐 사업성의 횟수를 늘려야 한다, 프로모션에 집중해야 한다, 뭐 긍정적이어야 한다, 이런 얘기들. 자,
이 많은 얘기를 우리가 다 신경 쓰면서 살 수 있을까요? 저는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진짜 목표를 가지면 이런 걸 가르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진짜 어떠한 사항이 우선순위가 되어버리는 순간 이건 자동으로 그냥 되어버리는 일들이거든요. 시키지 않아도 이렇게 해요. 감정 처리하세요 이런 얘기 할 필요도 없고요. 뭐 미팅에 빠지지 말란 말 할 필요도 없습니다. 사실은 알아서 다 하기 때문에. 진짜 목표가 딱 세워지는 순간 그 사람은 달라집니다. 아예. 보통은 결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요소들이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결정하기 좋은 장소와 결정하기 좋은 분위기, 그런 곳을 찾아다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혼자서 하는 결정은 힘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보시면 목표, 저희 아버지가 늘 해주는 얘기였어요. 목표는 눈목자에 표시할 표자다. 네 눈 아래 SP라고 적어 놓으면 어딜 쳐다봐도 SP가 보이지 않겠냐. 근데 사람들은 자기 목표의 SP를 망각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SP를 도전하고 있는 사실조차 망각해버린다, 도전 중에. SP라는 걸 내가 잊지 않아야 돼. 두 번째 첫 도전할 때 그 마음을 잊지 않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상 어쩌면 이 세 가지만 알면 목표는 어렵지 않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목표는 자르기라고 얘기를 하죠. 목표를 자를 줄 아는 사람은 누구나 성취할 수 있죠. 사과도 한 입에 먹긴 어렵지만 베어 먹다 보면 어느새 하나 뚝딱입니다. 그죠? 집 짓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집을 지으라면 무섭지만 벽돌을 쌓아보라면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자를 수 있다면 불가능한 것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는 제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뉴피는 성취하지 못할 때 받았던 한 거죠. 넘어가도록.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저는 목표를 가진 사람들, 그리고 목표를 지속적으로 성취해 나가는 사람들은 이 세 가지에 대한 시선이 다르다는 걸 요즘 참 많이 느낍니다.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일단은 시스템에 대한 관점인 것 같아요. 어떤 거냐면 참석의 대상이라고, 이 미팅을 갈까 말까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그죠? 근데 참석의 대상에서 초대의 대상으로 바뀌는 순간 미팅이란 건 내 인생에서 생산성을 가지게 됩니다. 더 어렵죠, 그러면. 더 어렵지만 아까 말씀드렸지만 편한 선택이 아니라 유리한 선택을 해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누구와 함께 할까? 갈까 말까는 생산성 있지 않아요. 누구와 함께 할까? 이게 내 네트워크를 확장시켜주는 확장의 사고가 되는 거죠. 그죠? 훨씬 더 건설적인 고민이 되는 거죠. 파트너들도 마찬가지죠. 그의 참여를 챙기는 것도 괜찮아요. 이 친구 오늘도 와야 되는데 내일도 와야 되는데 좋지만 그 친구의 파트너, 그 친구의 지인은 누구와 함께 할까를 고민해 보는 거. 그럼 확장의 사고를 가지게 되면 모두에게 더 행복해질 수 있는, 모두가 더 나아질 수 있고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그래서 손 하나 더 들어가는 그런 방향성을 가져보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또 하나 깨달은 건 뭐냐면, 한 수석 다이아몬드 리더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팔로워만 잘하면 다이아몬드가 된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도 격하게 공감을 했어요. 우리 하다 보면은요, 사업자들이 모이는 미팅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그 정도 미팅 오면 120만 PB, 240만, 400만 PB 정도를 하시지 않습니까? 그럼 그런 레그에 몇 명 정도와 함께 했을 때 사실 그 내가 원하는 핀이 완성될 거라는 건 대충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팀빌딩을 해 나가시는 분도 계신데, 저는 많은 걸 보는 게 뭐냐면 나중심 비즈니스를 많이 보게 됩니다. 저도 한때 이랬고요. 나중심 비즈니스라는 건 뭐냐면 나중심 비즈니스에서 반복되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나의 어떠한 힘듦, 나의 고생, 나의 대가지불, 내가 아이랑 얼마나 많은 시간을 떨어져 있었다, 이런 것들 있잖아요. 저는 이걸 나중심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그렇게 해서 누군가에 영향을 줬다면 또 그것도 하나의 좋은 이야기 될 수가 있지만, 여러분, 아메이가 수입을 측정해주는, 여러분에게 보상해주는 바로미터는 내가 얼마나 고생했느냐 게임이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고생했냐를 측정해가지고 수입을 주지 않습니다. 아메이가 여러분들의 수입을 주는 기준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얼마나 많이 변화시켰냐로 여러분들에게 수입을 주고 보상을 해주고 여행을 보내주는 거예요. 즉 내가 얼마나 영향력을 끼쳤냐 게임이라는 거죠. 그럼 나의 고생, 이게 중요한 게 아니겠죠. 그리고 이벤트 중심이라는 분도 계십니다. 저도 그랬었고요. 여기서 벗어나면서 좀 많은 것들이 좋아졌거든요. 이벤트 중심이라는 거. 이 미팅에 내가 3명을 참여시키고 말 거야. 좋은 목표입니다.
없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목표죠. 근데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는 제가 어떤 실수를 하게 되냐면, 세 명을 그 미팅에 참여시키고 나니까 갈증이 해소가 돼 버리는 거예요. 목표가 이루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미. 더 이상 팔로우 할 욕구가 생기지 않더라고요. 난 이미 할 일을 해버렸기 때문에. 쉽지 않더라고요. 연속되지 않더라고요. 저의 어떤 행동들이. 그게 이벤트 중심의 한계가 되더라고요. 근데 사람 중심으로 팔로우 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의 브론즈 빌더를 계획하고요. 하나님이 저에 대한 플랜이 있었듯이 스폰서인 저도 그 사람에 대한 플랜을 가지는 거죠. 그 사람도 언제까지 제가 저 사람을 SP로 할 수 있게끔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플랜을 가지고 그 사람을 만나는 거죠. 그럼 미팅 한번 왔다고 끝날까요? 아니요. 그 미팅은 부스터 정도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나의 플랜에. 저 사람이 미팅을 들었어. 그러면 저 사람 마음이 좀 열렸겠구나. 그걸 활용해서 저 사람 주위의 명단을 함께 찾아가 봐야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로 만들어 봐야지. 저 사람 이제 파운데이션이 됐네. 이제 빌드를 할 수 있는, 빌더가 될 수 있는 그런 미팅에 한번 넣어 봐야 되겠네. 뭐 그런 계속 연속된 고민을 사람을 놓고 이렇게 하게 되더라고요. 그 사람 중심의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이 연속된 핀업을 꾸준히 하는 걸 제가 참 많이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보면서 진짜 아미 비즈니스 사람이 전부다라고 생각하고 사람 중심으로 생각할 수 있다면 어려울 게 없고 못해낼 게 없구나라는 생각을 요즘 참 많이 하고요. 그렇게 사람 중심으로 하다 보면 어떤 일들이 생기는 줄 아세요, 여러분? 실망하게 돼요. 실망하게 됩니다. 실망하셔야 됩니다. 실망하셔야 돼요. 실망하고 또 실망하고 실망이 반복되니까 어때요? 실망이 반복되니까 네트워크가 됐죠. 네. 지금 농담 한번 해봤는데 이렇게 분위기가 험악할 줄 몰랐습니다. 어쨌든 실망이 쌓이니까 실망이 되는 거죠, 그죠? 실망 관리 전문가가 되십시오. 그럼 여러분들 진짜 다이아몬드 이상 누구나 다 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실망함에 불구하고 사람에 집중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정말 개인적으로 고생했던 것만 얘기해드리면 안 되니까 개인적으로 좋은 경험이 있었는데요. 6월에 와이프랑 함께 파리 2주 살기를 갔다 왔었어요. 그러니까 파리에 딱 2주만 살자. 한국 사람들 무섭잖아요. 유럽 여행 가면 5일 만에 4개국 가버리잖아요. 그래서 그거 안 하려고 2주 정도 이렇게 파리에 살기를 하자 했는데 저한테 너무 좋은 일들이 생기는 거죠. 저한테 정말 참 기분 좋은 일이었습니다. 이게 어떤 장면들이 있냐면 파리에서 렌트하고 하면서 카메라들이 계속해서 이제는 들리시죠? 저한테는 너무 소름 돋는 순간이었어요. 저기 때가 뭐냐면 저 아메이 하면서 특별히 쉰 적이 없었거든요. 저 쉬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하고 저희 파트너들이 얘기하기로는 저보고 스폰서님은 전화하거나 운전하거나 미팅하거나 세 개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냥 얘기를 하는데 특별히 뭐 아메이 자체가 저도 늘 말씀드리지만 뭐 아메이 외적인 꼭 뭔가 필요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전 자료 만드는 게 취미고 또 한 번씩 저기 뉴페이스 그러니까 이래 스폰서님 취미가 뭐예요 하면 너네들 빼고 사이드 하는 게 취미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게 뭐 그런 것도 취미가 될 수 있잖아요. 저는 그때 재밌거든요. 사이드하고 뉴페이스 만나고 이렇게 할 때. 어쨌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아메이만 그냥 계속 해왔잖아요. 특별히 뭐 장기적으로 쉬어본 적 없고. 근데 그때는 몰랐는데 프랑스 2주 딱 살면서 2주 있으면서 제가 한국에 있을 때보다 더 많은 뉴팬들이 나왔거든요. 근데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게. 행복하면서 또 여러 가지 기분이 들죠? 세상에는 세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다 했죠? 꼭 필요한 사람과 있으나 마나한 사람과 없으면 더 좋은 사람이 있다 그러죠, 그죠? 어쨌든 그 결과를 제가 딱 보면서 진짜 아메이 네트워크가 무섭긴 무섭구나 하면서 딱 돌아왔는데 돌아오고 나니까 또 크로아티아에서 아메에서 크로아티아 오라고 이렇게 딱 초청장에 와 있는 거죠. 그래서 얼마 전에 또 치앙마이 여행 것도 함께 또 다녀오고 했었는데 23살에 접니다. 23살에 전데요. 어때요? 해맑아 보이죠, 그죠?
제가 저 때 했던 생각을 제가 알거든요. 뭘 해야 될지 모르겠고 어디에 가야 될지 모르겠고 오라는 사람 없고 참 바쁘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너무 바쁘고 싶다. 만날 사람 많았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어요. 다행히 시간이 지나니까 정말 만날 사람들이 점점 많이 늘어나져서 이제는 제가 다 만나기 어려운 상황도 오더라고요. 그게 아메이 저한테는 너무 큰 감사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게 저희 가족 사진입니다. 저희 부모님, 전홍전 방송영 스폰서님, 지금 트리플 다이아몬드시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아이들과 함께 이렇게 찍었죠. 총각인 저에서 이제는 이렇게 아이들이 이제 첫째는 초등학교 들어갔고요. 지금 2학년이고요. 둘째도 내년에 이제 초등학교 들어갔거든요. 저도 언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벌써 올해 41가 됐으니까. 23세 시작을 해가지고 41가 됐고, 사실은 엄청난 리더님들이 낸 결과에 비해서는 뭐 그렇게 빠른 속도도 아닙니다. 사실. 아시겠지만. 근데 제가 나이가 상대적으로 이렇게 어리게 시작하다 보니까 좀 빨리 된 것 같은 이미지는 있는 것 같은데, 결코 빠른 사람은 아닙니다. 솔직히 이야기해서. 아메이 잘할 수 있는 재능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요. 잘할 수 있는 성별도 잘할 수 있는 나이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너무 되고 싶었고 이 안에서 너무 되고 싶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이 안에서 철저히 배웠던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자랑 한번 할게요. 이게 뭐냐면요. 제가 한 사람의 강의를 듣고 적었던 필기였어요. 저는 열심히 적었었어요. 강의장에 가면 열심히 적었었는데요. 그 열심히 왜 적었을까 하니까 불안감에서부터 기인된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무대 위에 있는 저 사람은 너무나 특별해 보이는데요. 난 너무나 초라해 보이더라고요. 저 사람은 이미 되어서 좋겠지만 난 될 수 있을까 생각을 미팅장 갈 때마다 하더라고요. 너무 불안하니까 내가 저 사람의 모든 멘트를 다 적다 보면 저 사람이랑 조금은 더 가까워지지 않을까라는 그 불안감 때문에 적었던 것 같아요. 얼마나 불안했는지 알 수 있죠. 그죠? 근데요. 제가 이렇게 이걸 적고 나면은 뭘 했겠어요? 적은 거를 이제 제 친구들이나 제가 후원하는 사람들한테 이 리더님은 이런 리더님이래 하면서 이걸 들고 다니면서 읊어주고 다녔었어요. 읽어주고 다니고 평생을 남 얘기하고 다녔거든요. 야, 근데 진짜 안메이 반전이 있잖아요. 평생을 남 얘기하고 다녔는데 인스타그램을 보는데요. 제가 책을 썼었잖아요. 제 책의 멘트들을요. 누가 제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막 이렇게 이미지화 해가지고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내가 울산 ABC를 한번 갔는데 한 리더님이 사인해달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보니까 익숙한 글이 있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하니까 제 책을 필사를 이렇게 했다더라고요. 와, 제가 그거 보는데 제가 너무 소름이 돋는 거예요. 왜 젖었습니까 하니까 쓰다가 울었다 하더라고요. 얼마나 책값이 아까웠으면 그죠? 울었겠습니까? 어쨌든 막 그걸 보는데 제가 마음이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평생을 남 얘기하고 다니다 보니까 평생도 아니죠. 한 10년 정도를 남 얘기하고 다닌다고 바빴는데 이제 남들이 내 이야기 해주네 이 생각이 들었어요. 아메이 안에서는 반전이 있어요. 원래 부자가 부자로 사는 것도 괜찮지만 평범한 혹은 그 이하 사람들이 인생을 바꿔나가는 그 장면들을 목격하는 건 진짜 쾌감이 느껴질 정도의 기쁨이거든요. 엄청난 쾌감이 느껴지죠, 사실은. 아메이 반전 아시죠? 디시드랍스 거울 열심히 비비다 보면은요, 우리 집에 설거지 해주는 이모가 생겨요. 너네 집 가서 열심히 건강 요리 해주면은요, 우리 집에 애들 맛있는 밥 해주는 이모 생기고요. 남의 집 애들 막 등에 안고 막 이고지고 하다 보면 우리 집 애 봐주는 이모도 생겨요. 갈 곳 없어서 발을 동동 구르다 보다 보니 나중에는 시간이 모자라서 다 만날 수도 없는 그런 날도 와지게 될 거예요. 걱정하시지 마시고 할 수 있는 일 한 번 더 하는 거. 처음 세울 때 제가 세웠던 꿈보드거든요. 너무 많은 것들이 이루어졌습니다. 그것도 너무 감사하고요. 꿈보드도 꼭 믿어보시고요. 결국 아멘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아멘, 파트너들 아멘 뭐 잘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호객행위 잘해야 된다 그러거든요. 사람 모아야 된다고. 사람 모으기예요. 어떤 사업이 사람 안 모아서 됩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릴 때부터 모집 당해왔죠. 원한 모집 당해보셨죠, 그죠? 사람은 늘 모아야 됩니다. 무슨 사업을 하든. 모으고 봐야 돼요. 어떻게 모아요? 선물을 주기도 하죠. 백화점 이런 데서는. 오시면 공짜로 선물을 드립니다. 1차원적 모집이죠. 그 다음에는 뭘 해요? 요즘 아메이가 많이 하는 거, 문화를 만들죠.
이렇게 문화를 통해 가지고 모집하는 거죠. 라이드를 하고. 제가 보여드릴게요 하나. 자, 시그 여러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보시다시피 잘 타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근데 타 나가는 거죠. 그죠? 그냥 하나하나 해 나가는 거죠. 근데 제가 문화의 힘보다 더 강한 걸 제가 하나 알게 되었습니다. 뭐냐면 바로 좋은 사람 옆에 사람이 붙더라고요. 사람들은요, 좋은 사람 옆에서 나머지 삶을 보내고 싶어 합니다. 즉, 아메이 비즈니스가 어쩌면 좀 멀리 돌아가 보이지만 가장 빠른 지름길은 좋은 사람 되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 꿈이 뭔지 아십니까? 저희 어머니 꿈은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요거 하나입니다. 저희 어머니를 위해서 제가 하나 만들어 놓은 건데요. 바로 네가 리치 디보스 같은 사람 되는 거랍니다. 이게 저희 어머니 꿈입니다. 그래서 참 많이 회장님의 책도 읽고 비슷하게 생각해 보려고 노력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안에서 멘토가 있다는 건 너무나 즐거운 일이고요. 그리고 또 저희 어머니가 아메 비즈니스 처음 시작할 때 저보고 반드시 적으라 했던, 제가 어치버 스테이 때는 두 개 다 공개를 하지는 않았었는데요. 오늘 제가 두 개 다 보여드립니다. 이게 아메이 시작할 때 제가 적었던 거고요. 이게 제가 아메이 하고 10년 있다가 결혼하고 나서 제가 적었던 겁니다. 이것들이요, 물론 이대로 똑같이 살았다고는 할 수는 없겠죠. 근데 이것들이요, 제가 그나마 이와 비슷한 사람이 되어 가게끔 도와주는 도구들인 것 같아요. 여러분도 여러분을 지킬 수 있는 그 활자로 된 무언가 꼭 한번 만들어 봤으면 좋겠고요. 그게 여러분들이 방황할 때의 나를 잡아줄 것이고요. 다시 또 일으켜 줄 것이고요. Y를 드릴 겁니다. 그래서 정말 처음에 모두가 반대했던 그 많은 사람들이 왜 나에게 안매를 얘기하냐 했던 그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이렇게 감사하다고 표시를 해줄 때 우리 그때 쾌감이잖아요. 스폰서된 최고의 보상은 리더십 보너스가 아닙니다. 파트너의 스폰서님, 이까지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한마디죠, 사실은. 그 한마디에 중독되어서 여러분들의 스폰서님은 오늘도 쉬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 한마디, 그죠? 전홍전 스폰서님한테 제가 효도 스페셜로, 왜냐하면 전홍전 스폰서님이 얼마 전에 친정 어머님이 소천, 즉 제 외할머니가 돌아가신 거죠. 그래서 상당히 좀 슬퍼하시고 계셨어요.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어치버스데이는 자기 성취를 이야기하는 날이었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너무 우울해 하시는 경향이 있어서 제가 어머니를 위한 강의를 하나 준비를 했었던 게 어치버스 데이였어요. 본사에서 허락을 받고. 근데 너무 감사하게도 이게 이번에 기사에 이렇게 실렸더라고요. 여러분 시간 되실 때 꼭 가서 악플을 방지하기 위해서 선플을 꼭 한 번씩 달아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아메이 기사만 나오면 무서운 사람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저 요즘 밤잠 못 드리고 있습니다. 악플 달릴까봐. 어쨌든 그렇게 했었는데요. 전 요즘에 우리 아이들한테도 그걸 느낍니다. 여러분 최고의 동기부여 영상은 뭡니까? 제 인생 최고의 동기부여 영상 보여드리고 마칠 건데요. 우리 딸이 그 구름 사다리라고 하나요? 그걸 너무 잘하고 싶어 하나 봐요. 그걸 너무 잘하고 싶어 하는데 잘 안 됐었어요. 운동신경이 없는 친구라 가지고. 근데 애를 쓰는 장면인데요. 제가 함께 시청을 하면 좋을 것 같아 가지고 제가 이렇게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우리 딸내미가 전화를 걸어가지고 저한테 지금 방금 화면이 꺼져버렸습니다. 전화기가 연동이 되다 보니까 아이고 어떻게 자기가 알았었는지 자기 이야기하는지 아이고 너무 죄송합니다. 근데 보여드리고 싶은 게 이 사진이었습니다.
우리 장모님이 이 사진 보고, 이 애 손 보고, 이렇게 저기 구름 사다리를 너무 많이 해요. 운동신경 없는 친구가 저렇게 하려니까, 어, 아이고, 자, 계속 전화가 오네요. 죄송합니다. 우리 장모님이 저 사진을 보고 너무 많이 울어가지고 결국 병원에 데려갔거든요. 애 저기 이게 손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어, 그래서 이제 그걸 보면서 제가 뭐 어떤 생각을 했냐면 사람이 진짜 하고자 한다면 내가 얼만큼 힘들고 얼만큼 어렵고 이런 걸 생각하지 않구나. 내가 진짜 하고픈 일, 진짜 원하는 일에는 내가 얼마를 뭔가를 지불해야 되고 비용을 뭐 이런 것들이 별로 중요하지 않구나. 저는 그건 나이가 많고 작고의 이야기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제가 이번에 어치버스데이에서 말씀드렸던 거 있죠. 원하는 것을 발견했을 때 취해야 할 자세를 상속받았다고. 원하지 않는 척 하면서 나는 그런 거 원하지 않는다. 송충이는 솔잎을 먹고 살아야지 라고 피하는 자세가 아니라 나는 원하니까 모든 걸 걸고 내 원하는 걸 한번 얻어보겠어 하는 그 정신. 그 정신이 저는 가장 귀중한 유산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혹자는 이야기합니다, 저한테. 와, 부모님이 수석 다이아몬드라서 너무 좋으시겠어요? 맞죠.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나도 방중아 리더처럼 멋진 엄마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엄마는 뭐 했나 그때 안배 안 하고. 그럼 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맞습니다. 그럼 멋진 부모님 좋죠. 리더님이 그런 부모님이 돼 보시는 건 어떻습니까? 그럼 리더님 아들이 저처럼 행복하지 않을까요?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거든요. 여러분, 멋진 부모님 될 수 있는 기회, 이 안에, 암의 안에 있다고 생각하고요. 처음엔 경제적인 걸 보고 들어왔겠지만, 이 안에는요, 육체적인 건강도 들어있을 거고요. 무엇보다 정신적으로 완성이 되면서요, 여러분들은 5년 후, 10년 후, 더 멋진 여러분이 되어 계실 겁니다. 저는 확신할 수 있고요. 또 시너스트의 여러 성공자 리더님들께서 그걸 증명하고 계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오늘 너무 감사하고요. 조금 길어졌는데 부족한 이야기 들어주신다고 너무 애쓰셨습니다. 감사합니다.